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민선 5기 출범 3주년을 맞이해 시정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광명시가 민선 5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리서치 전문업체 TNS 코리아에 의뢰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광명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 5기 시정 운영 업무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9.9%, 다소 잘하고 있다 50.1% 등 잘한다는 응답이 60%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19%보다 3배 높게 나왔습니다. 광명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 등 KTX 광명 역세권 활성화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 상생 데이터협 31.1%, 학습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혁신도시 추진이 3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 추진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복지 확대, 교육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보다 3.1% 상승한 56.4%의 광명시민이 광명시가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응답했고 가학광산 동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34.9%의 시민이 테마파크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는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공동판매센터 건립부지 확보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2014년까지 소화동에 공동판매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공동판매센터를 2014년까지 소화동 1335-1번지에 건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약 1,000제곱미터 규모로 예상되는 공동판매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관내 슈퍼마켓들이 상품을 시중가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대량 공급받을 수 있어 원가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및 광명전통시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됐는데요. 1월 30일에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양기대 시장 등 9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30일 여성가족부는 경기도 광명시, 서울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등 9개 지자체를 2013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하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개발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도시입니다. 이날 양기대 시장은 여성 친화도시 지정 현판을 수여받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광명 여성세일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여성 친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여성 친화적 관점에서 도시를 디자인하고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해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지난 2010년 문을 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 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언어영재 교실 사업 우수센터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2년 사업실적 보고 및 2013년 사업설명회에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전국 200여 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언어영재 교실 사업에서 우수평가인 S등급을 받아 우수센터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쉼터이자 서비스 공간으로 개설됐으며 한국어 교실과 방문교육, 통번역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 생활과 한국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가학광산동굴 개발 컨셉과 활용 계획을 주제로 가학광산동굴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말 수도권 유일의 광산동굴인 광명가학광산동굴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앞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가학광산동굴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총 152편이 응모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공개 발표를 거쳐 일반부 7팀과 중고등부 6팀 등 총 13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를 개발 컨셉으로 제안한 일반부의 김광범 씨가 경기도지사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중고등부에서는 아름다운 빛 광명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혜슬 양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관광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연찮게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명 광산동굴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너무 좋은 경험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테마와 그리고 콘텐츠들을 갖고 수도권 유일의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빛광처럼 과학동굴이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다른 여러 지역 사람들이나 여러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11팀의 참가자들에게 시장상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상, 경기관광공사 사장상을 비롯해 1,2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학광산동굴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자원인 만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듣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가 7호선 철산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철산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승강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1월 29일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7호선 철산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15년 6월까지 철산역 1번 출구와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완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시철도법과 철도건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역시설 개축을 위한 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으나 시가 그동안 철산역 승강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을 위해 철산역의 승강 편의시설을 대폭 증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다수의 시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백이란 심각한 취업난으로 20대의 절반이 일정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올해에도 2월 졸업 시즌을 앞두고 40만 명의 졸업자가 고용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20, 30대 청년층의 취업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광명시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광명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과 대학 졸업생의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를 신설해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30여 명의 교육생들이 취업성공 아카데미에 참여해 준비된 사회 초년생이 되기 위한 집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아직까지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되는지도 확신이 안 서고
또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취업 준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좀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인터뷰 비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배워서 취업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는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열흘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스펙 때문에 내가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고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열정을 잃지 않고 또 꿈을 잃지 않고 또 자기의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자기소개서에서 그리고 면접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끼를 잘 드러내도록 도움을 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문 강사, 기업 인사 책임자 등으로 이루어진 강사진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기업을 선별하는 요령과 더불어 교육생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는 긴 안목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몇 번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쫙 보셔줘요. 시작.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의 강점은 차별화된 커리큘럼입니다. 특히 실전 면접은 지원자들이 평소 높은 벽으로 느끼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면접 경험이 많이 없어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긴 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남들이 봐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이런 지적받은 것들을 남은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극복하고 노력하도록 고쳐서 성공적인 취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공통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단점을 이야기해봐라, 또는 장점을 이야기해봐라, 또는 입사 후의 포부를 이야기해봐라, 또는 자기소개를 해봐라.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꾸 연습을 하고 멘트를 다듬어서 정말 누가 말만 시키면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면접에 가서 긴장한 상태에서는 더욱더 말이 안 나올 테니 평소에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서 본인이 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싶을 때 그때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률이 올라가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 교통이 편리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대학의 한 학기 과정에 버금가는 강의와 벅찬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2월 8일 지난 열흘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분야별 전문 헤드헌터의 취업 교육, 전문가의 동기부여와 진로지도, 전문 멘토를 통한 자기 분석, 개별 상담 등 이러한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생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또 면접도 봐보고 기업 면접도 아니면 인턴 면접 이런 것도 많이 봐보면서 이제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해보는데 그때마다 왜 제가 이렇게 떨어져야 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 아카데미에서 배운 면접에 대한 팁이라든지 면접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기업에 지원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어떻게 AS를 해주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취직하고 왜 취업을 못했는가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래 준비하게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공적인 대학생 취업 아카데미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방학기간 중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성과 등을 분석해 더욱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일제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광명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오늘의 이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자신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봄이 찾아오나 싶더니 연휴 동안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